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제가 올린 최근 영상들을 보면 항상 여기 이렇게 서피스 프로 8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서피스 프로 9 공식 영상을 봤을 때 성능은 좀 좋아졌겠지, 디자인은 거의 그대로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 끝에 All Your Android Apps라고 안드로이드 앱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나오고요. 제품 디자인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와, 이거 진짜 서피스 프로 제대로 써보신 분들이라면 막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서피스 프로 8에선 안 되는데 9에만 되는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서피스 프로 9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요, 어떤 앱을 쓰면 좋은지와 왜 추천하는지 간단한 기능도 설명드리고 안드로이드 앱 사용 방법과 서피스 프로를 더 잘 쓰기 위한 세팅법까지 공유해드릴게요. 이번 서피스 프로 9은 전작과 비교했을 때 디자인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작은 차이가 되게 실용성에서 많은 변화를 만들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버튼의 위치입니다. 서피스 프로 8은요, 볼륨 버튼이 이렇게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전원 버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피스 프로 9은 이렇게 가로 모드 기준으로 위쪽에 여기 전원 버튼하고 볼륨 버튼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와, 이게 진작에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반 노트북과 다르게 서피스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키보드하고 본체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들고 다니면서 태블릿처럼 사용할 때가 많은데 가로 모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로 모드로 사용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서피스 프로 8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이렇게 밑으로 가거나 볼륨 버튼이 이렇게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걸 바닥에 이렇게 내려놓으면 볼륨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전원이 막 껐다 켜지기도 하고, 가방 안에 이 서피스 프로 넣으면 볼륨 버튼이 바닥에 닿아가지고 막 켜지고 진짜 불편하거든요. 아, 진짜 이 영상이 협찬 영상 많이 없었어. 근데 이렇게 서피스 프로 9은 세로 모드로 이렇게 놔뒀을 때 볼륨하고 전원 버튼 여기 이렇게 딱 있으니까 바닥에 이렇게 눌리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외부에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 바로 요즘 태블릿 대세에 맞춰가지고 3.5mm 이어폰 단자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좀 바뀐 차이점이라면 서피스 커넥터 충전 단자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갔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USB-C 단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갔다는 점, 그리고 SSD 교체가 쉬워졌어요. 그냥 이렇게 들켜낸 다음에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밑에가 이렇게 들리면서 바로 벗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교체가 쉬워졌다는 것 외에도 여기에 좀 큰 변화가 있는데 바로 셀룰러 버전에 대한 얘기예요. 인텔 칩셋이 탑재된 서피스 프로 9은 일반 소비자용, 기업용 모두 셀룰러 모델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서피스 프로 9 5G 모델이 나왔는데 이건 인텔 칩셋이 아니라 ARM 칩셋이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 SQ3 모바일 칩셋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 칩셋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셀룰러 모델을 쓰고 싶은 분들한테는 조금은 아쉬운 소식입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 최근 휴대폰과 연결 앱이 업데이트되면서 이렇게 인스턴트 핫스팟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켜지 않고 이렇게 와이파이에서 스마트폰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 핫스팟이 켜지면서 서피스가 인터넷에 연결이 됩니다. 지금 안 된다고 떠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 좀 눈에 띄는 변화로는 제품의 무게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줄어가지고 전작 대비 사용 시간은 스펙 기준으로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배터리 용량이 꽤나 많이 줄었는데 사용 시간은 스펙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줄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인텔 11세대가 탑재되어 있는 서피스 프로 8 같은 경우에는 CPU의 TDP가 28W였는데 얘는 이제 15W로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서피스 프로 9은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데요. 서피스 프로 8도 그렇고 9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60Hz가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좀 빨리 닳더라도 화면을 부드럽게 쓰시고 싶은 분들은 이걸 눌러서 120Hz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서피스 프로 9은요 60Hz, 120Hz 설정뿐만 아니라 동적이라고 해서 60Hz 또는 120Hz 이 설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멈춰있을 때는 60Hz로 작동하다가 화면을 이렇게 터치하거나 뭐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때 120Hz로 바로바로 바뀌는 가변 주사율 기능이 제공된 건데 이게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부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적용돼가지고 저는 이렇게 화면을 터치해가지고 이동하는데 120Hz로 전환됐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원래부터 120Hz로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환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기 고급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게 되면 앱의 색 자동 관리라고 앱의 색상을 훨씬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여기 이렇게 디더링이 포함된 8비트라고 해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피스 프로 8에서는 안 되는데 9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 거 보니까 8 사용자 입장에서 이것도 같이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그럼 이제 이쯤 됐으면 서피스 프로 9의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졌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전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12세대는 좀 출시된 지 조금 지났잖아요. 그리고 서피스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사양 작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테스트는 제가 이 영상에서 서피스 프로 8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했고 벤치마크 점수를 포함해가지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길게 설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성능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서피스 프로는 예전부터 이렇게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요, 동급 CPU가 탑재되어 있는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확실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서피스 프로 시리즈들은 히트파이프 개수부터 열 전달까지 쿨링 시스템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대신 외부가 알루미늄으로 돼 있으니까 열 전달이 잘 돼가지고 제품을 이렇게 만졌을 때 좀 뜨겁다라고 느끼는 건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피스 프로 9 말고 예전의 제품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배터리 시간하고 발열하고 성능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서 성능 강화 모드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프로세서 성능 강화 모드를 보장될 때 적극적으로 효율화됨, 요걸 선택하게 되면 전성비가 되게 좋아져가지고 서피스 프로 시리즈의 발열이나 배터리 관리에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이건 제가 영상 본문에 세팅할 수 있는 걸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배터리 절약 모드를 되게 많이 쓰는데 이것도 발열 관리랑 배터리 절약에 도움이 되고요. 기본 설정이긴 하지만 전원 모드도 이렇게 권장으로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피스 프로 9 공식 영상에서 이렇게 모든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은 이렇게 광고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윈도우 서브 시스템 4 안드로이드라고 예전부터 WSA라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었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랑 좀 안 친한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서 윈도우에서 세팅 몇 개만 바꿔주고 프로그램 하나만 실행시키면 바로 플레이 스토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라서 모든 앱에서 다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 본문에 링크로 남겨드릴게요. 사실 이 기능도 따지고 보면 가상 머신을 이용한 방법이긴 한데 윈도우 순정 기능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광고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만큼 윈도우에서 따로 이렇게 설치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진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서피스 프로 시리즈를 메인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많은데 그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서피스 프로 시리즈들은요, 스피커 성능이 정말 좋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게 느껴지게, 더 좋은 소리를 들려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돌비 액세스예요. 이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요, 돌비 액세스가 보이는데 요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이렇게 돌비 앳모스트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런 트레일러 같은 거 틀어보게 되면 여기 설정을 바꾸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되게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이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귀로 들었을 때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느껴지니까 꼭 한번 설정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이 제품이 펜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펜 기능 활용하는 것도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기본 키보드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여기에 있는 펜은 여기 이렇게 올려놓는 것만으로 이렇게 충전이 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키보드도 필기하거나 했을 때 이걸 떼고 사용해도 되는데 뒤로 이렇게 돌려놓고 사용해도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테크몽님, 윈도우에선 정말 쓸만한 필기 앱이 없는데 쓸만한 앱들 좀 소개해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4개를 꼽을 것 같아요. 바로 원노트, 드로우보드, 인코도, 엑스오디오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테크몽님이 사용하고 계신 건 뭐예요? 딱 2개만 꼽아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원노트하고 드로우보드예요. 이 2개만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타이핑이나 필기는 원노트에서 하고요. PDF 파일 위에다가 필기를 하거나 밑줄을 끄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드로우보드를 사용해요. 그리고 둘 다 무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노트로 이렇게 손필기를 많이 해보시면 화면이 좀 뜨거워져가지고 이 진짜 열이 좀 많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이거는 원노트에서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고급에 들어가면 자동 필기 인식 사용 이걸 있어요. 요거를 꺼주면 됩니다. 원래는 원노트에서 필기를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글자를 조금씩 자동으로 보정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리소스를 좀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이 PDF 많이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 드로우보드 PDF도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 앱은 부분 유료 앱이고 근데 그 부분 유료 기능들을 다 빼고 무료 기능만 사용해도 충분히 좋아가지고 저도 무료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앱을 켜보시면 메뉴가 되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숨겨진 기능이 되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이 앱을 써보시면 와, 기능 찾다가 시간 다 가겠다, 조금 시도해보다가 그냥 끄고 에이 안 써 하는 그런 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본적인 기능만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페이지 넘기는 방식을 바꾸려면 화면을 터치하고 오른쪽 밑에 메뉴를 확장해서 연속 모드를 해제하면 이렇게 한 페이지씩 옆으로 넘길 수 있고요. 만약에 2페이지를 나눠서 보고 싶다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 자동 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 밑에 있는 메뉴에 들어간 다음에 2페이지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2페이지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펜 색상을 바꾸는 거나 형광펜을 사용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텍스트 강조 툴로 이렇게 글자에 일직선으로 형광펜을 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DF에서 이렇게 텍스트 검색도 잘 되고요. 기능이 되게 다양하고 실용적이라 저도 PDF 작업할 때 항상 이 앱을 사용하고요. 서피스 쓰시면 이거 꼭 써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 외에도 제가 서피스 프로를 많이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지금 좀 몇 개 드려볼게요. 먼저 여기 있는 USB-C 단자는요, 썬더볼트 4를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PD 충전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 지원하고요.
그리고 서피스 프로 8 때도 그렇고 9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인텔 이보 마크가 없다 보니까 혹시 그게 빠진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보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보 인증은 인텔에서 기준으로 내세운 성능하고 충분한 배터리 사용 시간, 빠른 충전 속도, 빠른 절전 모드 해제, 썬더볼트랑 와이파이 6 등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이거든요. 서피스 프로 9도 이전작과 마찬가지로 이 이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휴대성에 초점을 맞춘 제품 중에서 괜찮은 거 구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이보 인증 마크만 보면 그래도 평타 이상은 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인증 마크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 있는 서피스 키보드 커버하고 펜은 전작인 서피스 프로 8하고도 호환이 되는 제품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가격인데요. 서피스 프로 시리즈는 프리미엄 라인답게 서피스 내에서도 조금 고가 제품에 속해요. 그래서 신제품의 가격은 역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정말 다행인 점은요, 서피스 프로 9은 전작인 8하고 비교했을 때 동급 용량의 동급 CPU랑 비교를 하게 되면 최소 용량 모델 기준으로는 가격이 조금 떨어졌고요, 나머지는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기 그 과일 파는 데도 그렇고 저기 그 파란 책 좋아하는 회사도 그렇고 되게 태블릿 가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서피스 프로 시리즈는 선방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서피스 프로 8 유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피스 프로 9이 나오면서 이 8 같은 경우에 가격 할인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서피스 프로 시리즈에는 가성비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정도 할인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작인 서피스 프로 8 같은 경우에는 감히 가성비란 말을 붙여도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좀 가성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되게 많이 중시하시거나 3.5mm 이어폰 단자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인텔 10셋인데 셀룰러가 탑재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꼭 원하시면은 서피스 프로 8도 지금 되게 괜찮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서피스 프로 9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외부 디자인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사용성에 되게 큰 차이를 만들었고요. 거기에 어떤 기능은 서피스 프로 8 입장에선 정말 부러웠던 기능도 있었고 당장 적용되진 않았지만 미래가 좀 기대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아마 윈도우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정식적으로 따로 막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영상에서도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서피스 프로 9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른 빨리 그날이 와가지고 제가 직접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